모빌리티의 진화, 주행 방식이 만든 이동혁명,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지금부터 모빌리티의 진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것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즉 주행 방식의 변화입니다. 철도 중심의 고정된 이동에서 시작해 도로 위 개인 이동의 자유, 파워 어시스트, 전자센서 기반 ADS,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이 여정을 통해 주행 방식이 어떻게 이동의 의미를 바꾸어 왔는지 차분하게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행 방식 진화 6단계 주행 방식의 진화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진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동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지 그 큰 흐름을 보여주는 6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철도 고정 시대입니다. 이동은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의미의 운전은 없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 자유 이동 시대, 내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개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된 개인 이동 혁명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파워 어시스트 시대입니다. 브레이크, 스티어링, 변속기 같은 요소들이 보조되면서 운전의 물리적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전자센서 에이드 시대입니다. 차량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필요할 때 스스로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자율 조건부 무인 시대입니다. 레벨 2와 레벨 3를 중심으로 운전자가 항상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독자 그리고 대기자로 바뀌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고도 완전 무인 시대, 즉 레벨 4와 레벨 5입니다.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이동이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경험으로 재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 6단계를 조금 더 깊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고정 시대, 레벨 적용 없음 먼저 철도 고정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차, 증기기관차, 철도와 같은 수단들이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의미의 운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로는 이미 깔려있는 선로가 결정했고 시간은 정해진 스케줄이 결정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그런 형태의 주행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념보다는 정해진 역과 역 사이를 오가는 운송 중심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SA에서 정의하는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의 자율주행 레벨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도로 위에서의 개인 주행이라는 무대 자체가 열리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이후에 등장하게 될 도로 기반 개인 이동 혁명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자유 이동 시대 레벨 0, 이제 도로 자유 이동 시대, 즉 레벨 예고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85년 칼 벤츠의 자동차, 그리고 이후 포드 모델 T 같은 대량 생산 차량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언제든 어디든 내가 원할 때 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처럼 정해진 선로와 시간표에 묶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엄청난 개인 이동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SA 기준으로 보면 이 시기는 레벨 0, 즉 완전 수동 운전 단계입니다. 조향, 가속, 감속, 주변 상황 인지, 위험 판단 등 모든 다이나믹 드라이빙 타스크를 운전자가 100% 담당해야 했습니다. 틸러 스티어링, 수동기어, 기계식 브레이크 등 조작은 무겁고 까다로웠습니다. 장시간 운전은 극심한 피로와 높은 사고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기는 이동의 자유는 열렸지만 그 자유의 대가로 운전의 고통과 부담을 떠안게 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 어시스트 시대, 레벨 용고 1, 다음은 파워 어시스트 시대입니다. 대략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흐름입니다. 이 시기에는 운전의 물리적 고통을 줄여주는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유압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크게 줄여주었고, 자동 변속기는 수동 변속의 복잡함과 피로를 덜어주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은 무거운 핸들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고, 에어컨은 더운 날씨에도 쾌적한 운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 덕분에 조향과 제동에 필요한 힘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장거리 주행이 훨씬 수월해졌고 여성이나 노약자도 운전대 앞에 설 수 있게 되면서 이동의 민주화가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SA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레벨 0에 가깝지만 일부 기능은 레벨 1, 즉 운전자 보조 단계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운전의 자유를 넘어 운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행 방식이 진화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안전전자화 시대 레벨 1, 2, 이제 안전전자화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략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흐름입니다. 이 시기에는 차량이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를 넘어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필요할 때 개입하는 존재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일정 속도를 유지해 주었고 3점식 안전벨트와 에어백은 사고 시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ABS는 급제동 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막아 제동 중에도 조향을 가능하게 했고 ESC는 미끄러짐과 전복 사고를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GPS 내비게이션은 길을 찾는 부담을 줄여주었고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같은 기능들은 차량이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개입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SAA 기준으로 레벨 1에서 레벨 2 초기에 해당합니다. 레벨 1에서는 속도나 조향 중 하나를 보조하고 레벨 2에서는 속도와 조향을 동시에 보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감시와 개입이 필수입니다. 즉 이 시기부터 운전자는 단순한 조작자에서 조금씩 감독자의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자율 시대 레벨 2 본격화, 이제 반자율 시대 즉 레벨 2가 본격화된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대 이후 ADAS 기능들이 통합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반자율 주행이 등장합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GM 슈퍼 크루즈 같은 시스템은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레인 센터링 기능과 A피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애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결합해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손을 잠시 놓고도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차량이 상당 부분을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SA의 기준으로 레벨 2는 여전히 운전자 감시가 필수입니다. 시스템이 속도와 조향을 동시에 제어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위험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여전히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기는 기술은 레벨 3에 가까워졌지만 법과 책임 구조는 아직 레벨 2에 머물러 있는, 즉 기술과 제도의 간극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벨 C 조건부 무인, 다음은 레벨 C인 조건부 무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자율주행 역사에서 첫 번째 법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메르세데스의 드라이브 파일럿 그리고 혼다 레전드의 레벨 3 시스템이 있습니다. 레벨 3에서는 특정 조건, 즉 ODD,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 안에서 시스템이 DDT, 다이나믹 드라이빙 타스크와 OEDR, 객체 사건 인지 및 반응을 모두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정체 구간처럼 속도와 환경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전방을 계속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운전자는 조작자가 아니라 언제든 호출되면 다시 운전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는 대기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적 책임의 이동입니다. 레벨 3에서는 시스템이 운전 중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제조사나 시스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레벨 3는 운전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전제를 처음으로 흔들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운전이 선택적 행위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벨 4 고도무인, 이제 레벨 4 고도무인 단계입니다. 레벨 4는 특정 구역, 즉 지오펜싱, 저펜싱 계열로 정의된 영역 안에서 완전 무인 주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웨이모, 크루이즈, 족스 같은 로보택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와이모는 2026년 기준으로 약 1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25만 회 이상 완전 무인 운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출발하고 주행하고 정지하며 승객을 태우고 내리게 합니다. 운전석이 사실상 필요 없고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레벨 4는 ODD 밖에서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즉 정해진 도시, 정해진 구역, 정해진 조건 안에서는 완전 무인이 가능하지만 그 밖에서는 시스템이 스스로 운행을 포기하거나 운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4는 운전은 더 이상 필수적인 행위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현실 세계에서 증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동이 점점 서비스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벨 4 완전 무인, 마지막으로 레벨 5 완전 무인 단계입니다. 레벨 4는 이론적으로 모든 도로, 모든 날씨, 모든 조건에서 완전 무인 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석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운전대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운전자가 아니라 온전히 승객이 됩니다. 차량은 주변 환경을 360도로 인지하고 도로 상황, 날씨, 교통 흐름, 예기치 못한 변수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이동 중에 사람들은 업무를 보거나 회의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즉 이동 시간이 소비되는 시간에서 생산되는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이 단계에서 모빌리티의 본질은 차를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이동 경험을 제공받는가로 바뀝니다. 정리하자면 레벨 4는 단순히 기술의 끝이 아니라 이동의 의미 자체가 제정이 되는 최종 진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행 방식 진화 6단계 유닛 전체 요약. 지금까지 우리는
주행 방식의 진화를 6단계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철도 고정 시대에는 이동은 있었지만 운전은 없었습니다. 도로 자유 이동 시대 레벨 0에는 개인 이동의 자유가 열렸지만 모든 부담은 운전자에게 있었습니다. 파워 어시스트 시대 레벨 0개월에는 운전의 물리적 고통이 줄어들며 이동의 민주화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센서 ADAS 시대 레벨 1T에는 차량이 상황을 인지하고 개입하기 시작하며 운전자는 점점 감독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자율 조건부 무인시대 레벨 2V3에는 기술과 법의 간극 속에서 운전이 점점 선택적 행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도 완전 무인시대 레벨 4-5에는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라지고 이동이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경험으로 재정이 됩니다.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벨 0은 자유를 열었고 레벨 1과 2는 부담을 덜어주었고 레벨 3와 4는 운전을 선택적으로 면제했고 레벨 P는 이동의 의미 자체를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주행 방식이 만든 이동혁명입니다. 모빌리티 진화의 본질,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번 더 본질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빌리티의 진화는 단순히 엔진이 좋아지고 배터리가 커지고 센서가 정교해지는 그런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동 경험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입니다. 이동의 민주화, 즉 누구나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에서 시작해 편의화, 지능화, 그리고 무인화로 이어지는 흐름은 에너지 축, 의로 1에서 의로 7까지, 그리고 주행 방식 축,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보다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이 바뀔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함께 바뀝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